안녕하세요.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영양제 같은 거 구매하시려고 상세 페이지 보면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판매량 1위, 어디서 순위 1위, 상 받았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랑 꼭 나오는 게 바로 인증 관련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게 짱인 거죠. HACCP, GMP 이런 글자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안전 쪽으로 인증받은 거니까 이걸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해외 건기식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의 본고장인 미국의 제품들은 어떤 인증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라벨지나 뭐시기 써있는 마크들은 도대체 뭘 뜻하는지 이 영상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미국 나사와 미국 육군연구소가 1960년대에 우주비행사들의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이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글로벌 식품안전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 또는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는데요. 육류, 유제품, 즉석조리식품 같은 건 의무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유제품이나 바로 먹는 식품 같은 거는 식약처에서 열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규정한 최신 우주 제조 관리 기준으로 제품의 일관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 관리 지침입니다.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CGMP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요. CGMP를 받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 위생 관리, 설비 관리, 제조 공정 관리, 포장 라벨링, 제품 회수 절차 등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FDA는 정기적으로 제조시설을 방문해서 CGMP 준수 여부를 감사한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좀 많이 빡빡하다. 그죠? GMP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우수 제조 관리 기준이라는 뜻인데요. 한국 건강기능식품에서 식약처가 인증해주는 것 중에 하나이죠. GMP는 CGMP와 비슷하지만 사실 CGMP가 이 GMP 인증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을 받기가 더 까다롭고 힘들다는 뜻이죠. 여기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적용 기준으로는 GMP가 기본적인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고 CGMP는 최신 기술과 규제를 반영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이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해서 GMP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기준을 유지하면 되고 CGMP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CGMP가 GMP보다 훨씬 좀 상위 호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uten-free certification. 글루텐 프리는 제품에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마크로 글루텐 민감증이나 셀리악병 환자들을 위한 제품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글루텐 민감증과 셀리악병은 모두 글루텐, 밀, 보리, 호밀 등에 포함된 단백질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글루텐 민감증은 셀리악병이나 밀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글루텐 섭취 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부팽만감, 복통, 설사 또는 변비, 두통, 피로, 관절통, 피부 발진, 우울감 또는 집중력 저하, 일명 브레인포그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주요 증상이라고 하고요. 셀리악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글루텐 섭취 시 소장 점막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글루텐이 면역 반응을 유발하여 장내 육모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영양소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심한 설사, 복부팽만감과 가스, 체중 감소, 영양실조, 질환변, 골다공증, 피로, 구내염, 어린아이의 경우는 성장지연, 피부 발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질환 모두 글루텐을 먹지 않는 것이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글루텐 섭취를 하게 되면 만성 영양실조, 골다공증, 장 림프종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Halal certification.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원료와 제조 과정을 거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무슬림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임을 보장하는 건데요. 돼지고기, 돼지 지방, 젤라틴 등 돼지에서 유래한 모든 성분은 금지되고요.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형태의 알코올, 에탄올 등은 금지됩니다. 동물의 피는 섭취할 수 없고요. 도살되지 않은 동물의 고기도 안 되고요. 타 종교 방식으로 도살된 동물도 안 됩니다. 도살자는 무슬림이어야 하며 자비하라고 하는 도살 관련 규정을 따르는데요. 동물을 고통 없이 빠르게 죽이기 위해 목을 자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축 전에 비스밀라를 외쳐야 한다고 합니다.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도축 중에는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는 뜻의 말을 하면서 도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은 도살 전에 건강한 상태여야 하고 도살 과정에서 죽은 동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살 과정에서 이 목을 베기 전에 죽은 동물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 같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원료는 특별한 조건 없이 이제 허용된다고 하고요. 일부 이슬람 학파에서는 모든 해산물을 허용하지만 특정 학파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조 시설은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 간의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 태국 등의 국가에서 인증을 하고요. 한국에는 코하스라는 사단법인 할랄 협회와 할랄 코리아, 한국할랄산업진흥원 등의 인증기관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Kosher certification. 코셔 인증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식품, 음료, 식품 첨가물 및 제조 공정이 허용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라 허용된 동물, 소, 양, 염소의 고기만 사용 가능하고요. 돼지고기, 토끼, 낙타, 해산물, 포유류 같은 건 금지됩니다. 해산물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연어, 참치 같은 물고기만 허용된다고 하고요. 갑각류와 조개류는 금지입니다. 유제품도 코셔 기준에 맞는 동물에서 얻은 유제품만 사용 가능하고 모든 과일과 채소는 코셔로 간주되지만 세척해서 벌레 등의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기는 유대교 율법에 따라 셰히타라는 특별한 도축 과정을 통해 도축되어야 하고 이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도 셰헤트라는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은 고통 없이 빠르게 도축되어야 하며 내장을 제거하고 특정 혈액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제조하는 기구는 별도로 사용해야 하며 조리도구, 설비, 저장소까지 분리 관리하며 동일 시설에서 비코셔 제품이 생산될 경우 코셔 제품은 반드시 별도의 생산 라인에서 제조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마다 고유의 마크가 있다고 하고요. 라벨에는 제품이 고기인지 유제품인지 이런 게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요 인증 기관으로는 OU,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코셔 인증 기관이라고 하고요. OK 코셔, 코프K, 그리고 스타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Non-GMO project verified. non-GMO는 많이 알려져 있듯이 유전자 변형 생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원료 및 성분에 유전자 변형 생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요. 이거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된 원료와 첨가물까지도 검증 대상이라고 합니다. 독립된 검사 기관에서 원료 및 제품의 유전자 변형 여부를 검사하고요. Non-GMO 프로젝트라는 미국 기관, 유럽핀스 사이언티픽이라는 유럽 기관에서 주로 인증을 한다고 합니다.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Organic. 미국 농무부가 인증한 유기농 제품임을 나타내는 마크로 최소 95% 이상의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USDA 올게닉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제품들로 구성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유기농 허브나 식물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보충제 등에서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NSF.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NSF. International Certification.
NSF는 미국 기관이고요. 제품이 NSF의 엄격한 안전 및 고품질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GMP 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임을 보장하고요. 미국 FDA 및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non-GMO 프로젝트 기관과 협업해서 non-GMO 인증을 내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USP, United States Pharmacopeia Verified. 미국 약전 USP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제품이 높은 품질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USP는 제조시설이 FDA의 우수 제조관리 기준 CGMP와 USP 일반 챕터 2750의 제조 관행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고 합니다. USP만의 GMP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FDA의 법적 요구사항 CGMP의 21CFR 파트 111 항목과 유사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CFR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s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포장, 라벨링, 보관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품 샘플을 실험실에서 시험하여 USP NF 미국 약전 국립처방집의 품질 기준이나 적절한 약전 또는 제조사 사양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인증 후에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지속적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Vegan Certification. 이 비건 인증은 굉장히 유명하죠. 제품이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도 하지 않았으며 제조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없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비건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 유래 원재료 사용 금지, 특정 성분의 제조를 위해 동물성 원재료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 금지, 직접적, 간접적 실험 다 안 되고요. 타사에 맡겨서 진행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합니다. 비건 인증이 있는 이유는 비건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동물성 원료를 기피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신념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비건 소비자들의 성향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동물의 학대와 착취를 반대하는 신념입니다. 특히 공장식 축산, 동물 실험, 모피 산업 등에 반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 보호입니다. 동물성 제품의 생산, 특히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토지 파괴, 수자원 오염 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비건을 선택하는 소비자도 많다고 해요. 세 번째는 건강 개선. 어떤 소비자들은 당뇨나 건강 문제 때문에 채식을 선호합니다. 네 번째는 윤리적 소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비건 소비자는 공정무역이나 친환경 생산 방식처럼 윤리적 생산 과정이나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건 소비자만을 위한 인증이 아니라 환경도 챙기고 무분별한 동물 학대나 학살도 막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GFCO, Gluten-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 GFCO는 제품에 글루텐이 10ppm 이하로 포함되었음을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근데 아까도 글루텐 프리가 있었죠? 이 둘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GFCO는 글루텐 프리 인증을 위한 공식적이고 엄격한 인증 시스템이며 일반적인 글루텐 프리 표기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글루텐 함유량이 20ppm 이하일 경우에 글루텐 프리라고 표시가 가능하고요. 10ppm 미만일 때 GFCO 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글루텐 프리는 FDA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가 자체 검사와 라벨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DA 기준치의 글루텐 프리보다 GFCO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BPA Free. BPA 프리는 비스페놀 A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마크인데요. BPA의 유해성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선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과 큰 관계는 없지만 내용물을 담는 용기의 문제라 말씀드립니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호르몬 교란이나 태아나 유아의 성장,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 구강에 직접 닿거나 하는 신체 접촉 제품에서 주로 신경 쓰는 마크입니다. BPA 프리라고 해서 마음 푹 놓을 수는 없는 게 BPS, BPF 같은 대체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얘네도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엄청 안전하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이상 없는 재료를 써서 용기로 쓰면 될 일이 아니냐? 뭐 유리나 종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쓰면 될 일이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생산업체가 많이 산다고 해야 싸게 준다고 하겠죠. 그게 업체의 이익이 되고 또 소비자 단가의 면에서도 영향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구성도 생각해야 하고 특정 환경에서의 냄새라든지 이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환경물질이 나오지는 않는지, 소비자가 쓰고 나서 재활용 등의 문제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현재는 플라스틱이 그나마 솔루션인 상태이고 굉장히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중이죠. 나중에는 차츰차츰 걱정 없는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Allergen-free certification. 말 그대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사용되는 모든 원료에 대해 알레르겐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알레르겐이 포함되지 않은 원료만을 사용해야 하고요. 공급업체로부터 알레르겐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필요시 공급업체의 알레르겐 관리 시스템을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건기식 중에는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단백질 파우더, 프로바이오틱스 종류에 쓰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증 마크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주로 보셔야 할 건 HACCP, CGMP, NSF, USP 인증이 있고요. 부가적으로 글루텐 프리, USDA, GFCO, 알러지 프리 이런 걸 보시면 되고 특수한 경우에 코셔, 할랄, 비건 인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GMP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미국의 CGMP가 한국 GMP의 상위 호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제품들을 보면은 이 CGMP 마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CGMP가 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해외 제품의 경우에는 위험한 성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위험한 성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식품안전나라 식약처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